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썬입니다. 오늘 그 사막 콘덴서 상한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기 이제 제가 대적중, 대급등, 그만큼 저도 사막 콘덴서를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은 수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이제 뭐 AI 서버라든가, MLCC 수요가 급증한다. 이걸 이제 어느 정도 다들 그 인식이 돼 있다고 좀 봐요, 저도.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실적이 과연, 주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장 증권가에서 바라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갔어요.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직전 고점은 돌파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빨리 도달해서 근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또한 사막 콘덴서를 부르짖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매매 전략을 세워가는 이런 그 포지션을 좀 갖도록 할게요. 참 어려운 장이었죠,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막 콘덴서의 아주 약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그 볼 때 이 직전 고점을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아주 탄력적으로 봤어요. 시장 잠깐 봐볼게요.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올라간 거는 지수는 이제 플러스인데 올라간 건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하나. 뭐, 저는 이걸 뭐 줄창제기 가져가라 하잖아요. SK하이닉스 제가 방송에 추천드렸죠. 지금도 갖고 가라요. 그 뭐, 단기 매매 안 하신 분들은. 실전 매매는 이제 뭐 팔고 대사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6%대 상승을 해주고, 나머지 전반적인 종목들은 제가 볼 때 반도체든 그 지금 시장이 많이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시장은 지금 한 단계 쉬어가는, 이런 그 포지션을 두고, 그러니까 삼성하고 지금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만 올라가요. SK 그 핵심만 올라가고 나머지 중소형주는 다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빠지면 더 많이 빠지진 않게 왜냐면 실적을 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소형주도 많이 빠졌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뭐 로봇이라든가 건설 뭐 중동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싹 빠지고 전선주가 좀 올라가다가 오늘 서전기전 하나 빼놓고 강원전선 빼고 또 확 밀어버렸어요. 양자도 그랬고 로봇도 그랬고요. 오늘 뭐 반도체 그 이런 소부장 관련주도 상당히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이제 6월 달에 들어와서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 이제 그 보시면은 금리 인상 부분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 그 급등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포인트가 핵심은 이제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그러니까 지금 중동발은 잘 안 먹히고 있어요. 금리 인상. 이것이 이제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에 특히 이제 그 성장주들은요 투자를 많이 해야 돼. 계속 재투자해야 돼요. 재투자. 그런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조정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 되면 투자에 대한 부담. 이게 이제 성장주들을 갖다 금리 인상 시에 굉장히 흔들어요. 물론 아직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조금은 6월 달에는 뭐 보수적인 매매 전략은 필요해요. 그래서, 6월 달 보면서 제가 이제 또 업데이트 해 주겠지만은, 현금을 좀 아끼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막 콘덴서를 대적중 이 축이라 그런 거는 이 장에 올랐다는 건 대단한 거죠. 제가 보기엔 대단한 걸로 봐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뭐 SK하이닉스하고 이런 종목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잠깐 요 종목에 대한 그 브리핑 하나 해드리고 매매 전략을 또 사용해봐야죠. 일단 뭐 사막 콘덴서는 여러분들 뭐 아시고 다 사셨겠지만은 적충 세라믹 콘덴서 쪽이죠. 상당히 이제 MLCC가 이렇게 반도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풍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쇼티지라 그러잖아요. 쇼티지. 이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제가 볼 때. 쇼티지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이 쇼티지에 의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하니까 주가는 오르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 2년 더 간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거잖아요. AI 서버. 이게 전력이란 말이에요. 전력 쪽이 부각이 되면서 전력을 이제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주도 전력 관련주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얘는 직접적으로 적중 세라믹 콘덴서하고 디스링크 이거죠. 이것이 이제 상당히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MLCC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 MLCC뿐만 아니라 지금 또 다시 부각된 게 뭐 디스링크라던가 지금 상당히 사막 콘덴서는 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산업용 콘덴서도 있죠. 전장용 콘덴서도 있죠. 이게 다 물이 들어온 거예요. 물이. 이런 것들이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도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더 필요해요. 물론 반도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같이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 체인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 인버터형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필요로 하게 된 거죠. 전력 설비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엄청 필요하면서 이제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들 이 반도체 부분보다 더 뜬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우리가 MLCC라는 게 이게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전력 안정화 부품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전력 안정화 부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크게 좀 부각이 되면서요. 뭐 데이터 센터 다 아시잖아요. 이 부분. 엄청나게 주가를 갖다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좀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AI 시대 수혜주로서 크게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죠. 그래서 우리 HBM이라든가 고성능 GPU 이런 것이 할수록 노이즈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전압 안정화해서. 전압 안정화, 이거 이제 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압을 안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노이즈 제거.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MLCC 탑재량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AI 서버라는 게 뭐냐면 AI 서버에 한 대를 만드는데 한 대당 만드는데 지금 MLCC가 무려 수십 배. 이거 뻥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저기 보고 하는 거예요. 수백 배.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니까 실적 부분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거야. 주가가 엄청나니까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오바가 있고 오바 슈팅이 있고 그죠? 언더 슈팅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버 슈팅을 가고 증권사보다 더 빠르게 이제 이 흐름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서버가 수십 배, 수백 배가 필요하다는 부분, AI 데이터, 전력사, MLC.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제 전기차에도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전기차 부분이잖아요. 디스링크. 양산 능력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MLCC 부분이 매출이 얘네들이 한 50%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25년, 26년, 27년도를 봐야죠. 26년 하반기인데 27년에 영업이익이 한 200억에 300억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펄을 갖다가 비교해 본다면은 지금 현재 예상 펄을 한 15배 정도를 보는데 우리나라 펄가 좀 낮게 평가된 건 있어요. 펄가. 근데 아까 230억 이러면은 EPS가 지금 현실적으로 한 2,500원 이렇게 나오는데 펄을 15배 정도 기본 시료 한 18배. 그러니까 EPS가 만일에 1,000원이다. 그러면 18,000원이 가야 된다는 거. 10,000원이다 18만 원이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요런 부분은 증권사가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요건 증권사가 예상 EP 해서 이렇게 하면 목표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끔 만들었어요, 요번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19만 원이잖아요. 5만 원, 8만 원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실적이 좋아진다니까 전기차 DC링크하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 AI 서버의 지금 전력 인프라의 수혜주라고 봐요. 그래서 인프라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2027년에 영업이익이 한 250 정도 해서 펄을 갖다가 이제 높여줘야 되지. 옛날엔 펄을 낮게 봤어요. 근데 펄을 높게 해준다면 예상 펄을 20회 정도 해준다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뭐 15만 원은 가야 되지 않나 봤는데 이게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한 게. 네, 20배를 봤는데 그래서 저는 저 위에 오르면 한번 때려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점 넘으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항상. 15만 원 정도였는데 만일에 이제 약간 낙관적으로 봤을 때 그 엔비디아 그 AI 서버 체인에 편입이 됐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향의 급증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거는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한 400억 정도 되면은 결국 지금 20만 원 가가 25만 원, 뭐 30만 원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그 평가를 해볼 때 신고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근데 한 번 떨어지면 굉장히 흔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목표가는 반등 후 음봉 나면 때려라. 그리고 이제 눌림 먹대로 다시 해보자. 왜냐면 물론 이제 그 예상퍼를 봤을 때 한 400억 뭐 이렇게 된다면은 뭐 더 갈 수 있어요. 더 여기서 뭐 지금 삼성전자 그 하이닉스 그렇잖아요. 근데 가다가 이제 다 그 이게 음복이 나오면 굉장히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이 거래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면 레벨업이 되다가 일봉상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도 봐요. 음봉이 나오니까 때렸다가 일주일 건데 이게 못 기다려요. 일반인들은. 예. 그래서 뭐 아예 내가 작심하고 뚝심으로 내가 저 레드선 얘기 듣고 30만 원까지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업데이트하는 걸 계속 봐야 되죠.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고 여기서 음봉이 나올 때는 한번 때려주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급등하는 종목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실적과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전반적 흐름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제가 종목 부분을 이제 분석해 드렸고요. 오늘 이제 그 HD 그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 저희 성향을 말씀드리는데 과거 이제 저는 이제 중장기 종목 한 두 개 잡으면은 거의 뭐 끝까지 끌고 갑니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그랬고요. 삼성전자, 삼화콘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좀 이 IT 쪽에 이제 좀 그 상당히 그 깊이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도 과거에 바로 이제 변압기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미국에서 페널티 그것을 다 갖고 나서 2년 만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 에너지와 맞물린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 급등했는데 일단 이 종목이 저는 이제 주식을 하면 10배겁니다.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10배 정도를 보고 그 목표가를 보고 이제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최근 그 약간 그 직장인 분들이나 아마 거액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저한테 굉장히 맞을 거라고 봐요. 직장인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거액 투자자. 왜냐면 이렇게 개별성 종목은 잘 안 해요.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단타나 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장이 쉴 때라던가 좀 이제 그 직장이나 거액 투자가를 그 모시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끔 좀 끌고 가는 뚝심 있는 투자를 해요. 뚝심. 예, 뚝심 있는 투자를 해요. 그래서 확실하다. 지금도 저 HD 현대일렉트릭은 거의 바닥에서 뭐 7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다 제하고 뭐 10배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아직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종목에 대한 집중화가 굉장히 저는 강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급탄력을 했고, 그래서 중장기로 이제 3개월, 6개월 두 종목으로 하고요. 단기로 이제 한 종목으로 이제 드리면서
종목에 접근을 좀 하죠. 그래서 수익을 날 수 있게끔 해주는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초창기의 종목들을 많이 잡습니다. 지금 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중소형 반도체 쪽에서 템베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로봇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시장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가장 뭐 크게 좀 말씀드린 게 저는 이제 복리입니다. 복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가급적이면은 안 깨지고, 그러니까 손실을 안 나고요. 만일에 이제 20% 복리 수익이 제 목표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은 6천만 원이 가요. 10회 정도. 물론 이제 가닥이 깨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뭐 10% 수익이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예, 여기서 뭐 손해 보더라도 3, 4% 손해 보더라도 여기서 15% 20% 하면 되고, 요번에 뭐 삼성의 SDS도 한 20, 30% 수익이 팍 나더라고요. 거의 뭐 상한가 한번 들어가니까 40% 정도 수익이 났죠. 사막 콘덴서 그랬고요. 그리고 더 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요새 좀 뭐 또 SK하이닉스 이제 출창직에 갖고 있으라 얘기하는, 지금도 팔지 말라 그래요. 방송 보시면은.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냥 평균적인 그 하더라도 10% 복리 수익을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그러니까 기간보다는 그 수익, 그 시장에 따라서 뭐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매매 전략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워렌 버핏이 얘기했어요. 치명적인 손실을 피하자. 그러니까 짧게 끊어치자, 그 손실은. 예, 그리고 시간은 아낌없이 중장기로 가면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만 기다리지, 안 그러면 일반 투자는 하루 이틀도 못 기다려, 조금 빠지면은. 그래서 이 부분하고 나만의 손절 익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결국은 이제 요런 얘기예요. 손절은 짧게, 손절은 짧게 가자. 그러니까 바로바로 쳐버리자 이거죠. 막 머리 아픈 거 쳐버리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 다음 수익은 크게. 한번 하게 되면 수익 크게. 그래서 비중 조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그 매매 성향을 갖고 여러분들 수익을 이제 그 전체되고, 요거는 이제 6개월, 3개월, 1, 2주. 이렇게 이제 매매 전략으로 가게 되죠. 최근 제가 반도체 종목에는 아직도 제가 많다고 봐요. 템버거 주식들이 진행 중인 종목도 있고, 또 로봇의 일부도 좀 올랐지만은 그래도 아직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IT 기업들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보고,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중소형주예요. 바로 ALD. 뭐 아시는 분은 알더라도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라는 거, 순이익 성장 이 부분을 굉장히 그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런 그 전력 반도체, 요새 뭐 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 기회를 잡으세요. 010-5890-6321 문자로 반도체 문구를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 한 번이면은 계좌에 그 전체적인 품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상 레드선이었습니다.